바이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트럼프는 뻑하면 자기 덕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사실 봐라. 아니다. 트럼프는 나와 오바마가 해놓은 경제를 승계해서 성공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뭐 있냐. 전부 유산으로 받은 거밖에 더 있냐. 이러고서 까요. 한번 보세요. I know President Trump likes to take credit for the economy and the economic growth and the low unemployment numbers. But just look at the facts, not the alternative facts. President Trump inherited an economy from Obama-Biden administration that was given to him, just like he inherited everything else in his life.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완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70몇 %가 지금 경제가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트럼프 들어서서 특히 최근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치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미중 전쟁에 대해서도 구도가 다 잡힌 거예요. 저렇게 미국 국내가 일치 단결해서 구도가 잡히면 지금 NYT까지 나서서 미중 전쟁을 지지하거든요. 저렇게 일치 단결해서 구도가 잡히면 저거는 중국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야 중국이 왜 이런 이 지경까지 간 거야?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되돌이켜 보면요. 중국이 1950년대에 극좌 공산주의 실험을 했어요. 그게 대약진이라고 불리는 실험입니다. 그때 인구의 10%가 굶어 죽었습니다.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데 자 우리가 1950년대에 사람이 굶어 죽은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 65살 지금 혹은 나이 70살인 사람들은 옆에서 10명에 1명이 굶어 죽은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G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10명에 1명꼴로 굶어 죽었는데 10명에 1명도 넘어요. 5천만 이상 굶어 죽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 반성 정치 변화가 있었냐 이거 없어요. 대학진에 대해서요. 나오는 평가서들 보면 다 밖에서 나오는 거죠. 중국 안에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 사진이 대학진짜 사진이거든요. 저 왼쪽 굶어 죽기 직전 사진이고요. 오른쪽 굶어갖고 퉁퉁 부은 일가족이 저게 살쪄서 부은 게 아니에요. 퉁퉁 부은 거예요. 못 먹어서. 못 먹으면 처음엔 붓습니다. 일가족이 저 길거리에 쓰러져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진이라고 저게. 저렇게 해서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는데 60년 만에 이제 뭐 전 세계를 주름잡는 G2가 됐어요. 오케이, 그거 참 기적적인 일이지.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셧다마우스.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아무도 평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적 성찰을 안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사회도요. 지금 저런 식으로 친북 국사학자들 또 전교조 이런 식의 담론이 지배하는 한 사회 더 발전 못합니다. 왜냐? 현대 문명을 감당할 정신을 못 갖춘 건데 아직. 그러한 그 정신적 각성이 거대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계기가 된 게 박근혜 탄핵 사건이죠. 우리 같으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밑바닥에서부터 아직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제도권 언론이나 제도권 정치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빨갛게 숯이 달아가지고 불길이 위로 번지고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 각성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야 그때 저희 나라가 발전합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50년 전에 저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60년 전에 저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샷더마우스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회가 제대로 가겠냐 이거예요. 보세요. 자, 60, 70년대에 문혁으로 전문 지식층을 10년 동안 파괴했습니다. 왜 파괴했다 그러냐? 일단 학교에서 제대로 10년 동안 안 가르쳤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층을 야 모택동 사상이 담긴 요 모택동 선지 판권하고 중국 공산당 정신이면 거기에 모든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 너 왜 먹물이라고 까불어? 너 시골 내려가서 똥장군 좀 져야 되겠어. 10년 동안 가서 똥장군 진 거 아니에요? 시진핑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뭐가 되겠냐고요. 전문 지식인이. 10년이 그 지경이 났는데 그럼 지금 와서 문혁에 대해 전면적 재평가 하냐 이거예요. 안 해요.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요. 기억하실 거예요. Farewell to my concubine. 나의 애첩이여 안녕.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패왕별희죠.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유방한테 이제 우희랑 이별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중국 경극을 만들죠. 여기 이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둘인데 이제 항우 역할을 하는 패왕은 남자다운 친구고 저 우희 역할을 하는 배우는 남자인데 아마 그 거세를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극단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낸다고 앵앵앵앵앵앵 하면서 그건 둘 사이의 동성애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전통 연극이라 그래서 혁명 후에도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혁명 전에는 어마어마한 스타고 둘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혁명 후에도 혁명 후에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문혁이 딱 터지니까 둘을 끌어내다가 이제 끌어안혀서 저기 끌려 나가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이 이제 끌어안혀놓고 둘을 서로 이제 그 뺨을 때리게 하죠. 아주 대중적 수모를 주죠. 그러니까 둘이 나중에 동반 자살하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게 패왕별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요즘 중국 영화에 저 뒤에 공리 보이죠. 저 정도의 성찰을 담은 중국 영화 있어요. 중국을 전부 그냥 무슨 무협 영화야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막 그 저거 한 거 그 꾸며낸 그런 영화들만 나오지 저런 성찰을 담은 영화가 한때 반짝 나왔다가 안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성찰이 죽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 G2 파워를 감당을 하겠냐고요. 저렇게 머리가 죽은 상태에서 힘이 생겨버리면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패러독스는 뭐냐면 번영이 재앙을 부른 거예요. 번영이. 머리가 준비되지 않고 머리는 돈 좀 생기니까 바로 전체주의 반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중국몽, 중화제국 뭐 이런 데로 머리는 거꾸로 돌아가고 힘은 G2로 넘치고 이게 지금 중국이 저 지경까지 간 겁니다. 자, 번영의 재앙을 불렀죠. 이 중국 체제의 근본 문제 또 미국이 방치했던 근본 문제는 뭐냐? 내부식 민주예요. 저 그림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 푸른색 계열은 평균 대비 그 지역의 그러니까 중국 전체 평균 대비 그 지역 평균이 몇 퍼센트나 더 높은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푸른색이 짙은 지역은 뭐 8, 90%더 높은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중국이 8,700불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아주 짙은 지역은 19,000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균 소득이, 지역 소득이. 또 거꾸로 저 티벳 같은데요. 저기는 평균 대비 몇 프로냐? 평균 대비 한 몇 프로가 낮은 거예요. 티벳 같으면 5, 60% 낮다고요. 평균 대비 6, 70%.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전체 평균이 8,400불, 8,700불, 8,500불이라고 치고 거기에서 60%가 깎여, 70%가 깎여, 그게 30불이라는 소리니까 3,000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한마디로 저 그림 딱 보고 해석을 해보면 저쪽 해안 지역은 18,000불이고 티벳은 3,000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서울은 예를 들어서 6만 달러를 찍고 저기 어디 시골에 뭐 호남 혹은 경남의 어떤 이런 데 가니까 6천 달러를 찍는다. 혁명나죠. 중국이 저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내부식 민주라는 거예요. 저런 상태로 격차를 벌려놓으니까 안에서는 부지런히 해안으로 달려오는 거야. 거기 임금도 높고 좋으니까. 근데 법률적 상태는 뭐냐? 불체 외노자예요, 사실은. 농공.
그 법률적 상태라도 또 거기서 남녀가 눈이 맞아서 낳은 애도 여전히 불체 외노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데 그 애가 커도 그러더라도 거기서 일해서 춘절 그러니까 설과 추석에 집에 돈 좀 싸고 바리바리 선물꾸러미 싸고 이틀 3일 열차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요 한 20, 30년 전부터 저 방향에 안 가게끔 반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젠 너무 진행해 버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미국의 큰 잘못이 혹은 세계 시스템의 큰 잘못이 저렇게 내부 식민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정상적인 무역 상대방인 것처럼 2017년까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결국 저기는 어떤 거냐.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수출주도 경제이고 그 핵심 경쟁력은 저 불균형, 저 불균등, 저 내부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부 식민지 체제를 가지고 나오는 수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온 분탕지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치니까 딱 미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all of state, 국력 전체를 동원한 도발 체제라 그러잖아요. 국력 전체를 동원하죠. 왜냐하면 국가 체제 자체가 저렇게 내부 식민지인데. 그러니까 국력 전체 총동원 체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저 희한한 상태가 지금 중국의 문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이게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걸 미국이 뿌리를 뽑겠다는 거거든. 해결될 때까지 너는 추방이야. 세계 시스템에서 사실상 추방이야. 이렇게 지금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중국이 몸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 저도 요새는 살이 떨려요. 저는 그전에는 중국 적당히 조이다가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 갖고 북한 접수한 걸 그 힘을 가지고 그 영향을 갖고 중국한테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순서가 갈 거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평양은 그냥 내버려두고 너 동작 그만 그 상태로 그냥 묶어두고 중국부터 더 진행하고 볼 것 같아요. 지금 그거죠. 그 상태가. 이게 나중에 가서 중국에서 사단이 벌어지는 게 먼저가 될지 혹은 중국이 완전히 100개 들고 나오는 게 먼저가 될지 혹은 평양에서 사단 벌어지는 게 먼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국면 보면 평양은 동작 그만. 미사일 쐈어. 모른 척 해줄게. 그거 국제 그거 어긴 거라고 생각 안 해.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고 트럼프 오른팔인 볼트는 제 미사일 저거 유엔결의 위반이에요. 유엔결의 위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랑 볼튼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착한 경찰, 나쁜 경찰.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평양은 그렇게 동작 그만으로 묶어두고 지금 베이징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그 국면입니다. 자, 이거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까 이거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되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해를 밟으면 전 세계의 5G 모바일 통신이 늦어지고 5G 모바일 통신이 늦어지면 칩을 만들고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개고생한다. 파장이 크니까 중국을 끝까지 밟을 수 없다. 헛소리죠.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 안 망하거든요. 저는 2, 3년씩 안 늦어질 거라고 봐요. 파웨이의 런정 회의 회장은 우리 화웨이를 밟으면 전 세계의 화웨이를 밟으면 전 세계의 5G 그 구현이 2, 3년 늦어진다고 화웨이 측은 얘기하지만 그건 걔들 협박이고 그 원천 기술이 다 이쪽에 있는데 무슨 2, 3년씩 왜 늦어져요? 화웨이가 앞으로 확실히 망가질 것 같다. 그럼 삼성부터 나서서 아마 통신장비 만든다고 뛰어들걸. 지금 삼성 기획실 아마 퇴근 못하고 있을 거예요. LG 기획실 퇴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일 경쟁력 있게 잘 만들 회사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지금 저기 군포 이런데 SMT 라인 하는 회사들 지금 막 발주하고 이럴지 몰라요. SMT가 뭐냐면 그 PCB 기판 찍는 거. 그 우리나라 기술 좋거든요. 단지 중국보다
단가가 비싸서 SMT가 다 큰 게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SMT 라인 빌드업하고 난리가 아닌지 몰라요. 그거 6개월이면 다 빌드업해요. SMT 라인. 주문해서 기계 조립해서 공장 속에다 설치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그 기술 다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화웨이를 밟으면 5G가 늦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뭐 2, 3년, 천만에 한 3, 4개월, 평균 3, 4개월,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늦어지면 어때? 아니 오늘 먹는 빵이 밀어놨다가 내일 먹는 건데 그럼 오늘 굶으면 인텔이 망하나? AMD가 망하나? 브로드컴이 망하나? 안 망해요. 엔비디아 망하나? 안 망해요. 매출이 한 10%, 20%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래 매출이 다 뽀하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두 번째, 화웨이를 밟으면 중화기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이제 첨단 기술 영역을 자기 왕국을 만들 거다. 거기에 뭐 한국도 끌어들이려 그러고 뭐 어디도 다 끌어들이려 그럴 거다. 천만에요. 첨단 기술이요. 완전히 이건 개인주의 철학입니다. 자유정신과 자유철학의 정화입니다. 제가 오늘 딱 이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유튜브 보시고 많이들 계실 텐데 PC나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인터넷 화면 그거를 HTML5라 그럽니다. 그럼 HTML5 방식의 인터넷 화면에서 그러니까 www 화면에서 그걸 많이 쓰이는 용어 문서 객체 모델, DOM, 요소, 엘리먼트, 메소드, 속성, 제가 잘못해서 속성은 프로퍼티 이런 용어들이 쓰이거든요. 이거 다 철학 용어예요. 이거 다 철학 용어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 트럼프가 나오는 저런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거를 유튜브에서 저대로 보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유튜브가 보내는 건 뭘 보내냐? 이런 걸 보내요. 이거 어떻게 아냐? 이게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스마트폰에서는 그 노트북이나 PC에서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클릭. 그러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거기 보면 뭐가 쭉 펼쳐지거든요. 거기서 저걸 택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그럼 저런 화면이 나와요. 뭐냐? 유튜브가 보내는 건 저렇게 텍스트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텍스트를 누가 해석하냐? 바로 우리 각자의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우리 각자의 노트북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서 객체 모델을 만들어요. 아, 요 부분은 그림에 관한 거야. 요 부분은 뭐 소리에 관한 거야. 요 부분은 위에 있는 메뉴바에 대한 거야. 이렇게 그 문서 객체 모델을 만든다고요. 저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그걸 누가 하냐? 스마트폰이에요. 노트북이에요. PC가 해요. 그럼 거기에 그림, 비디오. 그럼 그건 하나의 요소라고 불러요. 엘리먼트.